간만에 녹화 좀 끊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유튜브 구독 다 떨어지는 게 좀 가슴이 아파서 간만에 영상 좀 업로드 하겠습니다. 맨날 그냥 귀찮아서 여기만 남겼는데 숲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 뭐 전체적으로 잘 맞추고 있는데 어제는 조합을 그지같이 못 먹었습니다. 금액도 1.5배 올려갔는데 레전드야 그냥 아주. 꼴배기 싫은. 또 그렇게 됐고, 그래도 이제 느바 들어와가지고 뭐 손해는 안 봤습니다. 담배값 벌었고 두 개 다 잘 해줬고, 아침에 느바도 휴스턴 마헨 본거 뭐 일반성으로 가긴 했어도 그거 빼고 뭐 전 경기 다 맞췄죠. 적중률은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근데 확 크게 이득 봤어야 되는데 진짜 거의 전 경기 다 맞췄는데. 해축하고 느바하고 살짝 현타가 오지만 그래도 결과가 전체적으로 뭐 손해도 안 받고 어쨌든 마음 다잡고 분석 열심히 해왔습니다. 오늘이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어제도 솔직히 뭐 축구 틀리긴 했어도 뭐다 맞추긴 했잖아요. 그래서 배팅하기 좋다. 뭐 월요일에도 마찬가지, 월요일은 올려서 먹었고, 수요일 오늘 경기들이 조금 전 경기가 다 까다로운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느낌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그래서 메인 서브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시작부터 어려워요. 에스턴 빌라 대 브라이튼. 시작부터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나 지금 브라이튼이나 둘 다 뭐 상태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빌라도 최근 경기 뭐 지난번에는 브랜트포드 상대로 이제 브랜트포드가 전반전 퇴장이었나? 무튼 퇴장당했던 경기도 홈에서 패배를 하고, 직전 경기 본머스전에도 사실 거의 뭐 패배, 내용상으로는 거의 패배였죠. 스코어만 1대1이지. 그 전에 뭐 뉴캐슬 원정에서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뉴캐슬이 질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최근 뭐 1월 중순, 아니지, 1월 뭐 중순 언저리부터는 계속해서 내용이 현찮아요. 사실 빌라가 뭐 길게 연승 가져갔을 때도 제가 지표상으로 조금 뭐 부정적인 부분들, 이렇게 연승을 갈 만한 팀이 아니다, 그냥 언제든지 비길 수 있고 언제든지 질 수 있는 팀이다 지표상으로, 그게 그냥 지금 최근 결과로서 뭐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고, 빌라가 결국 매서웠던 건 이제 지고 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전승들, 보통 이제 선제골을 먹히면은 이길 확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빌라는 역대 프리미어리그, 제가 그때 당시 한 10년치 데이터를 봤는데 그동안에서도 이제 역전승 승점은 가장 높아서, 최근 10년을 봤는데도 여기에 중거리 슛 사실 잘 안 들어가거든요. 중거리 슛의 효율이 뭐 프리미어리그 지금 뭐 20개 팀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기대값 대비 이제 득점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었다가 최근에 부상자들도 좀 나오면서 꺾인 느낌이고, 여전히 이제 존 맥킨 빠지고요. 보통 이제 측면 공격으로도 많이 뛰고, 뭐 원래 본 포지션은 미드필더긴 합니다만 카마라 시즌 아웃에 뭐 틸레만스까지 부상자들이 결국 늘어났고, 더글라스 루이스 원래 이제 빌라에 있던 놈이죠. 유벤 가서 망해서 뭐 겨울에 임대 데려오고, 레온 베일리도 로마에서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임대 복귀 시키고, 뭐 타미 에이브람 옛날에 첼시 했던 놈이죠. 베식타스 있었던 것 같은데 오연규랑 바톤 터치했어요. 야, 오연규 오버헤드킥 지리더라 최근에 넣은 거. 무튼 해서 좀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만, 사실 레온벨리는 애초에 잘 못해가지고 이제 파라치올로 했던 놈이고, 로마에서도 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타미 에이브람도 이제 글쎄요, 뭐 에메리가 잘 쓸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이미 약간 좀 한물 간 느낌이고, 더글라스 루이스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선수가 별로 부상자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드필더 쪽에 좀 빵꾸가 났고, 여기 선수 뎁스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아쉬움이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야리 미드필더 쪽에, 그리고 비퍼도 뭐 장기 부상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문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팀 자체가 이제 그 뭔가 성적보다는, 그러니까 막 유로파 챔스 나가야지 막 이런 거보다는 일단 잔류를 우선시하면서 선수 육성, 어디 유망주들 데려와가지고 키워가지고 비싸게 팔고 엄청 많이 팔았지만 카이세도 뭐 메갈리스테르 뭐 또 누구야, 엄청나게 여기저기로 뭐 저 아스날에 뭐 트로사도 있고 다 팔아 제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건 육성, 이 구단주가 아무래도 그 배팅 관련 컨설팅하는 하다 보니까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선수 기용 자체를 뭐 선발 라인업도 조금 지난 경기 뭐 해리 하웰이라는 어린 놈의 17살인가 18살 선발 출전시키더니 무튼 걔는 잘하긴 했어요. 나쁘진 않긴 하던데 그런 식의 접근들이 뭔가 승리랑은 조금씩 멀어지는, 이기려면 진짜 요즘 프리미어리그 이기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체 카드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적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다 때려 박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조금 긍정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뭐 트롤짓 했다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둘 다 별로다. 다만 브라이튼이 계속해서 그런 좀 어린 선수들에 대한 접근, 분명히 뭐 성적보다는 조금 육성에 좀 치우쳐진 부분, 그래도 빌라가 홈이라는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뭐 무승부 해무나 뭐 그런 쪽의 접근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브라이튼 경기는 이제 한 끗 차 승부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뭐 한 점 차로 지든 뭐 이기든 뭐 비기든, 주로 이제 이기진 못합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빌라 햄무 그리고 오버 정도 보겠습니다. 2대1 정도, 2대1 정도 보고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벌리. 크리스탈 팰리스가 오랜 기간 무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이겼어요. 브라이튼 상대로 1대0으로 수비가 확실히 괜찮았었고 뭐 한 골 뽑아가지고 한 골 싸면서 승리를 좀 가져온 느낌인데, 제가 한 1월 중순부터인가 12월 달은 사실 크페를 거의 안 묶였고 제가 그냥 무조건 반대 찍어야 된다. 그리고 11월 달에도 이 팀 뭐 고꾸라지는 기간 곧 있으면 온다. 뭐 다 이제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있고, 첫 승을 거두기 전에도 제가 경기력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자마자 브라이튼전에 이제 이겨버렸는데, 여전히 그 마테타나 뭐 은케티아 뭐 이렇게 부상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뭐 미드필더나 수비 쪽은 뭐 부상자 없이 멀쩡하고요. 굳이 따지면 이제 마크 게이가 이제 맨시티로 가서 뭐 최근에도 뭐 맹활약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공백은 있고, 공격 쪽에는 이제 저기 셀타비고에서 잘했었고 올해는 이제 울버햄튼에 있었던 라르센, 또 뭐 조금 됐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에서 브레넌 존슨, 그리고 빌라에서 이제 개쌍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강이 이루어졌고, 원래는 이제 마케타 은케티아가 없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라르슨이 왔기 때문에 지난 경기도 풀타임 소화했죠. 그 패리 확실히 조금은 안정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뭐 전반기처럼 뭐 열 몇 경기 무패할 때처럼 뭐 압도적인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만 안정감 자체는 비교적 찾은 느낌이라 원정에서도 간만에 이겼고 홈에서도 벌리 상대로는 뭐 첫 승을 간만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라고 봐서 그래도 크펠 쪽으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믿을 만한 팀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래도 무승 행진을 좀 끊기도 했고 상대가 벌리기 때문에, 벌리는 뭐 특히 원정에서는 아예 답이 없어요. 뭐 홈에서는 그나마 내용이 좀 괜찮은데, 내용이라도 괜찮은데 결과는 못 얻어도 원정에서는 거의 답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크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좀 보내드리고 맨시티 대 풀럼. 사실 이거는 다른 선택지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뭐 풀럼을 찍을 수가 있을까? 부상자 같은 경우 이제 풀럼은 루키치랑 뭐 케언이 미드필더 쪽에 있고 나머지는 뭐 멀쩡한 상황이고요. 오스카밥이 이제 풀럼으로 이적하자마자 맨시티랑 친정팀을 좀 만나는 상황이고, 맨시티는 그바르디올 그리고 이제 도쿠랑 사비뉴가 불투명입니다.
나머지 뭐 자원들 다 멀쩡한 상황이고 마르무시가 어쨌든 그 네이션스컵 이후에 좋은 폼 보여주고 있고 세메뉴는 내용 자체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무튼 이제 골은 그래도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마크 게이 크펠에서 영입한 센터백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직전 경기도 리버풀전에 엄청 났어요 진짜로.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거의 뭐 돈나룸마랑 게이가 승점 3점 얻어다 줬는데 무튼 맨시티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엔진이 90분 내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게 맨시티의 문제예요. 후반 되면은 엔진이 거의 뭐 빈사 상태로 접어들면서 뭐 토트넘전에도 그랬었고 사실 리버풀전에도 이게 좀 진짜 완전 기적 같은 승리였지. 후반전에는 확실히 리버풀이 살아나는 분위기였어요. 그 리버풀이 후반 아니 맨시티가 후반에 퍼지는 그 느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만 풀럼 상대로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인터뷰만 봐도 그렇지만 맨시티가 이제 리버풀전이 을 못 이기면 내부적으로 우승 경쟁은 끝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못 이기면 우리 끝이야. 약간 뭐 이런 느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했는데 진짜 기적 같은 역전승을 뭐 마지막에 꼴찌 좀 진짜 이상하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뭐 선수들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이거 맨시티 승에 3.5 오버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 경기도 사실 풀럼전에 5대4 승리긴 했는데 이게 아마 5대1이었나 스코어가? 그 상태에서 풀럼이 3골을 넣어가지고 5대4까지 따라왔었거든요. 이때도 후반전에 3골 쳐먹어서 경기 시작하자마자 뭐 전반전에 3대0으로 터졌던 경기가. 그래서 핸디가 지금 맨시티가 이기는 거에 있어서는 뭐 지금 우승 경쟁하려면은 뭐 풀럼 뭐 원래 늘 먹던 밥이기도 하고 그거야 뭐 의심의 여지가 뭐 크게 없을 것 같은데 핸디는 확실히 좀 불안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패스를 하고 무튼 실점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3.5발 봤는데 뭐 3.5발가 뭐 아주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내가 표에 마지막에 채워넣는다고 표에 이거 빼먹었네? 이거 언더 맞습니다 형님들. 누락이 됐네 표에. 근데 뭐 어차피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간 경기를 까버렸네. 이 경기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노팅엄 대 울버햄튼. 그러니까 울버햄튼은 지금 뭔가 전술적이나 이 팀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첼시전에도 뭐 첼시 승리 언더 보면서 근데 언더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1월달 첼시전은 2월이었잖아요. 1월달 지표만 봤을 때는 뉴캐슬이 공격력은 거의 답이 없었고 수비 지표는 물론 2실점했던 경기들이 몇 차례 있긴 했었어도 상당히 긍정적이긴 했어요. 수비 지표 자체는 꽤나 좋았었거든요. 근데 바로 첼시전에 또 이제 공격적으로 하면서 털려버리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승점 3점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에 애초에 1월에 그 수비적으로 단단했던 그 접근 자체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공격을 해서 어떻게 승점 3점을 얻어야지 1점씩 얻어서 뭐 이거 택도 없는데 지금 승점 아직도 한 자릿수인데 맞잖아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고 봤는데 뭐 여전히 그랬던 부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언더를 본 이유는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끝난 느낌이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뭐 크게 동기부여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공격 쪽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도 뭐 거의 없죠. 황희찬도 팀 내 최다 주급자 아닌가? 무튼 부상으로 나가려다가 라르센도 주포 라르센도 저기 크펠로 넘어가고 뭐 전력적으로 노팅엄이 어느 정도 주도적인 축구를 하지만 노팅엄도 공격 쪽에서는 여전히 좀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이제 나폴리에서 너무 루카 키 2m짜리 공격수가 지난 경기 그래도 득점을 올렸다는 거 리즈 전에 뭐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일 것 같은데 뭐 아예 저득점 무승부 아니면은 노팅엄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승패로 찍으실 거면 뭐 승 아니면 무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언더만 보고 치우겠습니다. 뭐야 넘기지도 않고 했네. 왜 이게
이게 좀 걸리긴 해요. 사실 뭐 노팅엄 승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언더봤어요. 이것 때문에 무가 그냥 밭이요 밭. 두 번 중에 한 번은 무승부예요. 18번 중에 10번이 무승부니까 저게 좀 쫄렸던 부분이 있고, 다섯 번째 이제 바이런 미네인데 라이프치 여기 이제 포칼컵입니다. 컵대회 컵대회 8강이고, 그러니까 올 시즌에 두 팀의 맞대결, 분데스리가에서 두 번의 뭐 미는 홈에서 원정에서 두 번 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수입을 했고, 각각 뭐 6대0 홈에서 원정에서 5대1 뭐 개박살을 내버렸죠. 뭐 바이에른 뮌헨이 원정 포지션일 때는 사실 라이프치히가 찬스를 좀 많이 놓치긴 했어요. 찬스는 많았는데 많이 놓쳤던 부분, 거기서 아쉽긴 하지만 뭐 두 경기에서 11골을 먹힌 경기에서는 사실 뭐 변명의 여지가 딱히 없죠. 근데 제가 이게 포칼 미네는 사실 잘 안 믿기는 해요. 데이터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2010년대 시즌까지는 그냥 뭐 밥 먹듯이 우승했어요. 예를 들면 올해 우승 못했다? 그럼 내년엔 무조건 우승이에요. 2년에 한 번은 무조건 우승했어요. 무조건. 근데 2021 시즌부터 4강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기록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냐면은, 제가 00년부터 봤어요. 00년부터. 원래도 미네뉴 20년 이후로 뭔가 포칼컵에서 이상한 장난질 많이 쳐가지고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분석하면 다 찾아봤는데 0001 시즌 우승이었나? 무튼 4강 밑에서부터 01년도부터 쭉 하면은 우승, 8강 우승, 우승, 16강 우승, 8강 우승, 4강 준우승, 우승, 우승, 4강 우승, 4강 준우승, 우승, 우승.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이제 1920 시즌. 이런 보이죠? 대충 뭐 딱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 근데 2021 시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뭐 밥 먹듯이 거의 우승하는 느낌이죠.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근데 2021 시즌부터는 2라운드 탈. 홀슈타인 원정의 승부차기. 2도 2라운드 탈락. 메넨글라드바흐 원정에서 0대5로 졌습니다. 2-2-3 시즌은 8강 탈. 홈에서 프라이한테 1대2로 졌어요. 2-3-2-4 시즌은 2라운드 탈락. 2라운드 다음이 16강입니다. 1라운드, 2라운드, 16강, 8강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16강도 못 간 거야. 여기는 무슨 하브리그 팀 이름도 모르겠어. 1대2로. 그리고 2-4-2-5 지난 시즌이죠. 16강 레버쿠젠한테 홈에서 0대1로 한 번도 못 가서 4강을. 저렇게 밥 먹듯이 우승하던 놈들이.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뭐 챔스에 집중한다고 볼 수도 있고, 분데스리가가 이게 조금 뭔가 기업 운영보다는 이게 좀 그 지역 기반의 어떤 구단이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독일 내에서는 사실 그 안티 팬들이 많아요. 맨날 지들이 다 해먹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선수 다 빼가지. 우승 지들이 다 해먹지. 안티 팬들이 많. 그런 맥락에서 뭔가 이게 좀 야, 니들 맨날 우리가 했으니까 니들 해먹어라 라는 맥락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튼 앞자리 2로 바뀌고부터는 한 번도 4강에 올라간 적이 없다. 2라운드 탈락이 3번이나 있고, 무슨 뭐 5대0으로 지지란다 하브리그한테 홈에서 여기도 뭐 홈에서 따이고 홀슈타인한테 쳐지고 이런 팀입니다. 이런 팀. 그래서 컵 대회에서의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21년도부터는 믿을 수가 없는 팀이 돼버렸어요. 그게 뭐 변수지 않나. 그리고 라이프치히는 최근 8년 동안 6번을 4강인가 갔나? 그럴 겁니다. 포칼에서는 나름 강한 모습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라이프치히 감독의 인터뷰가, 그래서 좀 서로 간의 인터뷰를 찾아봤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에른 뮌헨 동기부여가 있어 보입니다. 저기
콤파니 감독도 오랜만에 뭐 4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갈 것처럼 뭐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승부로 뭐 연장을 가서 승부차기를 가든 뭐든 우리도 올라가야 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는 했고, 라이프치히 감독은 지난 두 경기에서 라이프치히가 개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가 이 경기를 대비해서 인터뷰가 우리는 미넨하고 이제 공격적인 공방전을 펼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당연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깨달았다. 지고 있더라도 경기 계획을 고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뭐 빠른, 뭐 확실한 뭐 이런 역습을, 뻔한 얘기죠. 전개해야 된다. 이전에 라이프치히가 뭐 두들겨 맞긴 했어도 아예 내려앉는 형태는 아니었었거든요. 템백하겠다는 뭐 얘기 같이도 보이고, 하여튼 이래저래 조금 배팅하기가, 물론 눈 감고 찍으라면 뭐 당연히 5대0, 5대1, 6대0으로 이겼는데 당연히 미넨으로 가야겠죠. 근데 포칼에서의 어떤 미넨의 지금 21 시즌부터 시작된 그 장난질, 4강 한 번도 못 간 게 말이 돼 진짜로? 맨날 밥 먹듯이 우승하던 새끼들이 뭐 냄새 나잖아 그냥. 여기에 귀신같이 또 5대 6대 0으로 이긴 상대랑 또 만났고, 근데 그 상대가 어쨌든 라이프치히도 뭐 지난 경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고, 감독 말대로 또 그런 매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메인 서브에는 적어도 안 넣었어요. 그냥 뭔가 냄새가 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분석 내용은 딱히 없고 그냥 설명만 이렇게 정보들만 드렸고, 미넨승에 3.5바로 봤습니다. 형님들은 뭐 개인적으로 알아서 판단하시고, 분석적으로 뭐 할 게 없어요. 전력을 보면 당연히 승 5바를 가야 돼요. 근데 바이에른 불안한 거는 수비가 최근에 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직전 경기 호펜하임전에서도 이제 상대가 퇴장이 나왔었던 경기인데도 XG 값이 2나 찍히고 빅 찬스가 6개인가 있었습니다. 호펜하임이 퇴장이 나오고 전반 시작하자마자 퇴장 당했는데도 그만큼 수비 개떡같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도 뭐 그렇게 좀 안일하게 경기하면은 솔직히 대이변이 날 수도 있겠죠. 이게 원래 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간만에 유튜브 업로드 한다고 쓸데없이 지금 코멘트가 길어지고 있는데, 썬더랜드 대 리버풀. 통계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써놨네. 리버풀이 이번 시즌 승격팀 상대로 무려 1승밖에 없습니다. 아니 못하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근데 못해도 6이긴 하네요. 못하는 건 알아 리버풀 누구나. 승격팀 상대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6번째. 3팀이 승격하잖아요. 5번의 매치가 있었고, 뭐 썬더랜드 상대로 비겼어요. 리버풀 홈에서. 이제 마지막 매치인데 지금까지 5번 뭐 썬더, 리즈, 그리고 벌리랑 1승 1무, 리즈랑 2무, 썬더랜드랑 1무, 그래서 1승 4무입니다. 이거 이긴 것도 추가 시간에 진짜 개 멍청한 PK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원정에서 0대 0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진짜 개 도라이 같은 PK 내줘가지고 벌리가 상대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냥 그걸 갑자기 손으로 막았어요. 그 PK 받았어. 그게 뭐 크로스도 느린 크로스였는데 심지어 보면서 진짜 경악을 흠치 못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도 사실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마지막에 3대1로 되는 골에서 좀 물론 판정에 오심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좀 뭔가 이제 좀 뭔가 이질감이 드는, 이상한 좀 느낌이 드는 판정에서 또 소보슬라이가 퇴장을 당해버려가지고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코너 브래들리나 측면 쪽에 프림퐁 같이 빠지고 이상 뭐 장기 부상 결장이 있는데, 뭐 계속해서 비르츠나 에키티케의 폼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확실히 뭐 폼 자체는 괜찮은 상황인데, 미드필더진에서의 뭔가 뭐 메갈리스테르, 뭐 커티스 존스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흐라벤베르를 이제 좀 받쳐주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소보슬라의 폼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좀 고전할 만한 매치가 아닌가. 그리고 썬더랜드 같은 경우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내려왔는 팀이거든요. 물론 최근 경기에서의 그 비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줄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통계를 찾아본 건 아니라서. 그래서 좀 오바도 많이 나고
아스날전에도 비교적으로 이제 내려앉는 구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올라와서 결국 쳐맞은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버풀이 아예 내려앉는 팀 상대로 뭐 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썬더랜드 2프랜승 정도 봐주고요. 리버풀이 이기더라도 뭔가 시원한 승리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나. 잘 못 뚫고 이게 살라 때문에 그래요. 살라도 문제고 살라 반대편에도 이제 정통 윙어가 없잖아. 이게 템백은 이제 아이솔레이션 개인기로 뚫어야 되는데 살라는 뭐 맛이 같고 반대편에는 이제 정통 윙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확포가 뛰든 뭐 누가 뛰든 그래서 뭐 언더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볼로냐 대 라치오 컵입니다. 둘 다 경기력은 뭐 형편없습니다. 볼로냐는 이렇게까지 맛이 갈 수가 있나 순식간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뭐 승리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유로파 그 이스라엘 팀인 텔아비브 상대로 3대 0으로 이긴 거 제외하면은 거의 뭐 이기질 못하고 있다. 직전 경기도 이제 파르마의 매치업에서 이제 물론 퇴장이 있긴 했어도 상대도 퇴장이긴 했거든요. 후반에는 물론 이제 볼로냐는 전반 퇴장, 파르마는 70분 때 퇴장이었는데 물론 그것마저도 0대 1로 패배를 하면서 야,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다가 지금 홈에서도 지금 꽤 오랜 기간 승리가 없는 모습인데 라치오도 내용은 사실 시원찮아요. 뭐 원정에서 저렇게 오랜 기간 이제 패배가 없는 거는 뭐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대가 파르마 뒤지게 못해요. 레체, 엘라스, 우디 이것도 개뽀록이었어.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질 경기가 그러니까 무디가 극장골로 이제 비기긴 했었어도 골 자체가 이제 라치오가 개뽀록 골이 들어가가지고 유벤투스 이 경기도 저는 솔직히 뭐 라치오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의 어떤 실수 그리고 라치오의 그런 기회를 뭐 상대가 실수할 때 놓치지 않은 건 뭐 잘했지만 PK 뭐 이런 거 기대값은 2가 넘게 차이가 났나? 그럴 겁니다. 유벤투스 전도 사실 뭐 무패 행진을 하고 있지만 언제 불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무패 행진인데 양 팀이 공통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격 쪽에서 일단은 힘이 별로 없어요. 라치오도 마찬가지고 볼로냐도 뭔가 이제 번뜩이는 것들은 장면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한 골 싸움 봅니다. 한 골 싸움 마찬가지로 세트피스나 뭐 자책골 뭐 PK골 이런 거 안 들어가면은 그냥 먼저 넣는 새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기부여적으로는 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8강이기 때문에 볼로냐도 이제 컵에 대한 욕심이 조금은 작년에 준우승했나? 그리고 올해도 그 사우디에서 하는 거 이제 떨어졌잖아요. 결승에서 나폴리한테 져가지고 컵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굳이 승패로 찍으라면 저는 이제 햄무 정도 볼 것 같아. 햄무 1대 0 넘어가고 요것도 컵입니다.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또 붙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스페인 리그 컵이고 4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매치업이요. 지난 리그에서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2월 2일 있었던 매치에서는 1대1로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이기고 있다가 한 80분 때인가 퇴장당했어요. 80분 때 소시에다드가 퇴장당하고 추가 시간인가 막판에 이제 좀 빌바오가 동점골 넣으면서 뭐 이렇게 무승부를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소시에다드가 약 우위 정도의 내용은 좀 보여줬었다. 완벽한 찬스도 뭐 퇴장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소시에다드가 몇 차례 더 있었던 걸로 분명 기억이 좀 나고 소시에다드가 지금 감독 교체 이후에 무패 행진을 지금 달리고 있는 것도 그렇고 오늘 또 빌바오가 수비 쪽에 부상자가 좀 있어요. 파레데스 출전 전지 비비안 베르치체까지 여기에 전방에는 뭐 발이 좀 빠른 베렌게르 뭐 산세트 해가지고 전방도 전방이지만 전방은 뭐 니코 형 윌리엄스 형제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후방이 수비수 이제 핵심 수비수로 볼 수 있는 3명이 빠지는 거는 분명히 큰 누수로 보이고
소시에다드는 이전이랑 결장자가 똑같습니다. 바레네치아랑 뭐 쿠보, 뭐 자카리아. 굳이 한 명 더 빠지면 수치치는 추가 부상자인 것 같긴 하네. 수치치는 부상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로테이션급 미드필더입니다. 주로 이제 백업으로 좀 많이 뛰는데. 그래서 이게 컵이고 두 번 연작 거의 뭐 2월달에 두 번째 매치업이라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최근에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은 소시에다드가 약 우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난 경기에는 뭐 주력으로 잡아갔었나?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비벼볼 만은 하지 않을까. 다만 두 번 연속 붙는 게 한번 붙어봤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홈이 조금 더 힘을 받긴 하거든요. 왜냐면 상대 어떻게 하는지 사이즈 나오니 경기 사이즈는 나오니까 홈에서 기세도 있고 특히나 이제 4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소시에다드 프랜승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지난 경기에는 많이 좋아 보였던 매치인데 오늘은 조금은 더 타이트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2부 리그 챔피언십 찰턴 대 스토크. 요거 뭐 스토크 프랜승 볼게요. 찰튼 개인적으로 뭐 정배를 받을 만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해외배당도 떨어져가지고 뭐 스토크가 거의 동배당이긴 한데 약정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찰턴을 찍을 순 없다. 경기력도 안 좋고 스토크 시티가 뭐 비비는 내용에서는 뭐 만들어주기 때문에 뭐 비벼볼만 하지 않나. 프랜승 보고, 네이메언 대 위트레우트. 요거 네이메언 승 볼게요. 요즘 기세가 너무 좋기도 하고, 네이메언은 어쨌든 이번 시즌 제가 한 10월인가? 9월에도 이 팀의 공격 전술에 대해서 공격력이 엄청나게 좋은, 엄청나게 그리고 공격적인 팀이다.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점은 꾸준하게 있지만 소개해 드렸었는데 잘 통하는지 뭐 지금 리그 3입니다. 위트레트는 이제 공격력에서 문제를 크게 드러내면서 수비는 좋아요. 근데 공격이 안 돼. 그래서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네이면 승쪽 보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시고.